자, 이건 스프링인데? 얘는 거의 지금 클럽이에요. 한번 뛰어볼까요? 네. 39를 넘겨야 돼요, 우리가. 뭐야? 그게 뭐야? 왜 살짝 뛰었잖아. 인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항성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어딥니까? 저희가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관에 와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대에 네. 건설 분야 특별 전시가 열리는 곳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제가 공간의 과학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국립과천과학관과 LH가 합작을 한 거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 협업인데 네. 오늘 과연 어떤 것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요즘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건축에서도, 건설에도 이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과연 기존의 건설 기술과 어떻게 다른 분야가 있는지, 네. 어떻게 다르게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시죠. 텐세그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구조물 보면 어때요? 딱 보면은 저 위에 구조물들은 줄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이 잘 균형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사실 건축의 기본이죠. 네. 누르고 당기는 힘. 맞아요.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든다. 이게 결국 건축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텐세그리티는 영어로 인장력이라고 하는 텐션, 네. 그리고 압축력이라고 하는 인테그리티, 예.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텐세그리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최근 우주 구조물이나 로봇 설계의 경우 유연성이나 경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텐세그리티를 응용하는 연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프롤로그였고요. 예. 첫 번째 바로 공간의 발명. 오래전에는 뭐 동굴같이 이미 경계가 있는 곳을 이미 만들어진 공간을 썼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 누가 있습니까? 곰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똑똑한 지능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없을까?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의 발명이라는 표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이 바로 이 눌림과 당겨짐이죠. 그렇죠. 네, 이 서로 버텨주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건축이고 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계속 가볼까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피사의 사탑이 왜 기울어져 있는가?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 이탈리아에서도 보러 오겠죠? 보러 와야죠. 근데 기초공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써놨는데 네. 이거 조금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초공사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현대식 건축물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항상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 네. 기초공사는 건물 무게를 넓은 면적으로 펼쳐서 땅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 아래 땅이 무너지거나 꺼져서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사예요.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설 재료의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철근 콘크리트, 이것도 엄청난 발명품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보는 건물 대부분에 쓰이는 이 철근 콘크리트 하면 골재와 시멘트, 물, 그리고 여러 혼화재를 배합해서 만든 건축 재료인데요. 그런데 왜 이 콘크리트와 철근을 같이 쓰냐면 이 둘이 유사한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두 재료가 비슷하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 이 누르는 힘은 잘 버텨요. 잘 버티죠. 아무리 우리가 올라가도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뜯으면은 그러니까. 부서져. 철근 같은 경우는 반대죠. 네. 누르면은 바로 휘어지지만 그러니까요. 당기는 거 잘 버팁니다. 맞아요. 그럼 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치면은 누르는 힘과 당기는 힘을 맞아요. 서로 잘 보완한다. 네. 그다음에 트러스가 보입니다. 한 변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얘는 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안 움직여. 우리가 보통 건축물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구조에 우리가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만드는 넘어가지 거죠.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 트러스 구조가 있으면은 상당히 잘 버틴다. 근데 이거는 고장내기 쉽지 않겠다. 과학관인데도. 그죠? 너무 튼튼합니다. 네. 두 번째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이죠. 예. 이게 공간의 확장입니다. 확장. 사실 대부분이 이 공간의 확장에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보통 이제 고층 건물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이 공간의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확장했다. 건물을 올리는 기계가 발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수직으로 높이 쌓을 수 있는 타워 크레인이 발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타워 크레인은 높은 건물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기술로 지뢰의 원리와 도르래의 원리를 결합한 건데요. 시소처럼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 힘이 균형을 이루는 원리죠. 화물과 무거운 평형추가 서로 반대쪽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이때 무게와 거리의 곱이 같아야 안정적인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도르래를 여러 개 사용할수록 필요한 힘이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더 큰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고요. 이 타워 크레인 같은 수직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기술들이 발전해서 고층 빌딩 건설도 가능해졌죠. 이게 신기한 거 보면은 가운데 칸이 점점 올라가면서 비어 있어요. 그 올려서 위에 달고 올려서 지금 저 비어 있는 빈 칸에 집어넣고 넣고 다시 한번 이게 쑥 올라가가지고 그럼 한 칸을 올리고 또 올려서 집어넣고 또 한 칸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올라가는군요.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야, 이것을 여기 오면은 만나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바로 그 최초의 엘리베이터라 불리는 그 오티스의 네. 발명품 아닙니까? 사실 만국박람회 나오기 전에 예. 엘리베이터는 있기는 예, 있었어요. 개념은 있었죠. 네, 예. 엘리베이터의 개념은 있었는데 1800년대에 예. 이 침대 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 무거운 침대 틀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가끔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수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갑자기 무거워. 네. 위에서 쭉 떨어져. 그런데 걸리는 거죠. 다시. 와, 이게 떨어져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안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 엘리베이터의 핵심은 톱니 모양의 벽면과 천장의 지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지지대가 접혀 있지만 만약 밧줄이 끊어지면 지지대가 펼쳐지면서 톱니가 걸리게 되는 거죠. 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전에 대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댐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댐퍼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태풍이나 지진이 오면 구조물이 진동하면서 그대로 건축물에도 전달되는데요. 특히 고층 건축물은 진동 증폭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댐퍼라는 장치가 적용되는데 또 일종의 무게추인데 이 무게추가 대신 흔들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동을 내가 대신 받고 흔들릴 걸 내가 먼저 흔들린다. 대표적으로 건물 꼭대기에 거대한 추를 설치하는 TMD 시스템이 있는데요. 게임으로 치면은 탱커. 공격 들어올 때 내가 다 딜 맞고 내가 버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 봐. 건물 괜찮아. 요즘 진짜 이건 스프링인데? 얘는 거의 지금 클럽이에요. 이거 한번 와서 보셔야 돼요. 진짜.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공간에 발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공간을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더 나은 공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공간은 더 나은 공간입니다.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층간소음, 곰팡이, 네. 미세먼지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려나 보시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와. 굉장히 꿀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체험이래요. 네. 층간소음이 어떤지 얼마나 안 좋은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재밌네요.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제가. 네. 얼마나 층간소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소음원은 임팩트볼. 나는 참을만 한데요? 안 들려. 진짜? 아예 안 들려. 1등급 때는 아예 안 들리고요. 근데 4등, 제가 둔해서 그런 4등급은 참을만 한데 1등급은 아예 안 들려요. 들어보세요. 원래 이 소리, 원래 이 소리. 시끄럽죠, 이거. 근데 이거를 4등급. 있죠. 중저음 있죠. 근데 1등급 들어, 1등급.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이건 아예 없는데. 아예 없어, 아예. 근데 1등급이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 거죠? 제가 알기로 37데시벨 이하. 37데시벨.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도서관에서 30데시벨 정도거든요. 근데 근데 1등급이 37데시벨 이하니까 네. 거의 도서관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사라진다. 그렇죠.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띄어보라는데요. 당당하게 써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소음 크기가 있고 네. 지금 이 소음이
직접 측정이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여기 노이즈 가드라는 게 있어요. 오. 이게 뭐냐면은 생활 소음이 발생했을 때 네. 만약에 층간 소음이 39dB 이상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이건 아래층에 소리가 전달이 꽤 될 수 있다. 아. 조심해라. 이런 거죠. 우리한테 스스로 경고를 내려주는 그렇죠. 그래서 알람. 인터폰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아.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한번 띄워볼까요? 네. 39를 넘겨야 돼요, 우리가. 뭐야? 그게 뭐야? 살짝 뛰었잖아. 발생하였습니다. 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노이즈 가드 지금 발생됐어요. 한 번 떴는데 이렇게 돼. 근데 여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공간인 거죠. 여기 한번 떼볼게요, 여기. 네. 떼보겠습니다. 네. 오, 오. 안 넘어. 내가? 오, 28? 안 넘어. 안 넘어. 이쪽은 잘 안 넘습니다. 네. 바로 사죠. 이쪽은 그냥 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말하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 사이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 법적으로 4등급만 되면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 1등급에 도전하겠다. 지금 층간소음 저감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 층으로 쌓는 것보다 여러 층으로 쌓으면 쌓을수록 소음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서로 감쇄가 그쵸. 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마지막에 콘크리트 슬랩의 두께예요. 이 양쪽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감 구조가 적용이 된 기술은 콘크리트 슬라브가 훨씬 두꺼워요. 제일 위에는 충격을 잘 흡수하도록 고밀도의 모르타르를 발라서 구조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층간에 요 사이를 두껍게 짓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그렇죠. 얇을수록 더 높게 짓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그쵸. 어쩌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대식 아파트의 기준이 되지 않나. 실제로 이 1등급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결과 소음이 12dB 정도로 줄었다는 거죠. 음향 에너지가 16분의 1로 저감된 건데 우리 귀에는 절반 정도로 작게 들리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층간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 노이즈 가드와 1등급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이용하면은 꽤나 이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분쟁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럼요. 야, 이거는 정말 더 나은 공간이네요. 네. 실외기의 안전, 실외기 사고가 꽤 있어요. 요즘에는 예. 아파트들이 전부 그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실외기를 맞아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보면 우리가 항상 루버 창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에어컨 같은 거 틀었을 때 루버 창을 다 닫아두면 과열이 되잖아요. 열이 또 안 나가거나 네. 하부만 여는 경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확실히 열어주면 60도, 90도 이상 끝까지 열어주면은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 그래서 루버 창의 각도는 활짝 열어주는 게 좋고요. 좋습니다. 여름과 겨울철 언제든지 환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환기를 하면은 밖에 있는 뜨거운 열기라든지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되면서 바깥에 있는 갑자기 급격한 온도 변화를 네.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보다 에너지를 최대한 나가지 않게 네. 겨울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따뜻하니까. 근데 네. 창문 열면 어떻습니까? 금방 추워지잖아. 맞아요. 이것을 열을 잘 보관하면서 그 상태로 좀 조용히 환기만 시킨다. 공기만 바꿔주는 거죠. 곰팡이도 뭐 당연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또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습기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샤워 후에 한 10분 정도 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자면 하루 종일 켜놓을 수 없으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도 배워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네 번째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착한 건축. 네, 착한 건축입니다. 착한 건축의 이 착한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착한이라는 것은 예. 우리 여기에 딱 보면은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다. 네, 우리가 짓는 건축물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것을 계속 지어도 네, 무리가 되지 않는다.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칠 그쵸. 수 있는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이 좀 지속 가능하게 오래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점점 현대로 올수록 안전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럼요.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네,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는
그것이 바로 착한 건축이다. 어떤 것인지 한번 둘러보시죠. 빔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3D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손으로 그린다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컴퓨터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뭐 이런 입체적인 공간은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3D로 실제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3D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가상 환경에서 건물 요소를 조립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지진이나 강풍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거나 계절별로 건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산출하고 설비 시스템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배치할 것인지 보는 겁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영역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건설하는 도중에 모든 단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3D로. 대단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네.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공간인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건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빔 네. 증강현실 체험입니다. 실제로 한번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보시죠. 그렇죠. 철근 가겠습니다. 철근. 네.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콘크리트는 그냥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콘크리트는 이 공간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다 콘크리트이고 가벽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상하수도 배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배전선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네. 미리 확인을 해보고 설계를 한다면 굉장히 또 완성도 높은 맞아요. 이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방지를 하고 건설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나만의 OSC 주택 만들기. OSC가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맞아요. 사실 예. 우리 보통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자리를 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다른 곳에서 만들어 온다는 세팅을 거죠. 다 해놓고. 근데 보통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PC가 있고 모듈러 주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PC 같은 경우에는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마치 레고 블럭 같이 피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조각들을 가져와서 조립을 한다. 그렇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전부 만들어 오는 거죠. 아예 모듈을 그냥. 그렇죠. 쌓기만 하는 거죠,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PC 주택 같은 경우는 식재료를 잘 다듬어가지고 세팅해서 와서 조리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또 합리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밀키트면 밀키트. 네. 그냥 다 해놨어. 중요한 건 PC주택, 모듈러 주택 모두 해체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현장 분진이나 소음도 적고요. 거푸집도 불필요하고요. 미리 제작되니까 공사 시간, 건설 폐기물 싹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생산성, 경제성, 환경성 다 갖춘 기술인 거죠. 이런 점들이 주목받으면서 최근 세종시 같은 경우에 모듈러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실제 세종의 계획 중인 LH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5-1 생활권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라서 국내 최대. 예, 이것도 조성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시겠죠. 그렇겠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 단지. 그런데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조립식 집이 과연 튼튼할까요? 사실 이 OSC 건설법이야말로 높은 강도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잖아요. 근데 콘크리트가 습도에 민감해서 비 오는 날은 공사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OSC 공법이면 콘크리트를 만들 때 공장에서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서 더 균질하고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지을 수 있죠. 또 빔 기술을 활용한 3D 설계로 부재들이 만나는 접합부를 퍼즐처럼 맞물리는 구조로 만들죠. 그럼 각각의 부재들이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서 구조적인 일체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여기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나만의 주택 만들기가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쌓아. 계속 쌓아. 고층 건물도 금방 색상 골라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나의 주택 이름을 지어주세요. 괴택. 괴택. PC 공법으로 공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택 만드세요. 네. 네. 벽 만들고요. 지붕 쌓고요. 색상 선택하고 이걸로 이걸로 하세요. 할래요. 이름은 항택. 저기 생겼어요. 와. 왼쪽 항택. 항택. 와, 이제 또 체험이 있습니다. 네. PC 주택 조립시험. 아까 제가 항택 만들 때 PC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닥 블럭. 이거는
직접 하는 거네. 이게 바닥이네. 바닥 블럭 넣고 네. 기둥. 이렇게 기둥 블럭 넣고 PC주택 짠! 오! 와 근데 이거 아이디어를 내서 네. 이거 막 계속 이렇게 좀 가능하다 이런 진화가. 그러니까 2층으로 쌓을 예, 수도 있을 것 이쪽으로 같아. 이렇게. 어떻습니까? 진짜 말았는데? 아니요 이게 또 예술적인 2층은 테라스. 그러니까 PC주택은 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거네. 야 요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이거. 여기 오면은 야. 체험해볼 것들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들 자녀들 오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공간의 과학이라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전시를 한번 봤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저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집에 적용이 되는 과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곳에서 오늘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좀 더 지식을 쌓아가는 공간이 아니었나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건축의 과학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과천과학관과 LH가 이렇게 건축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공간을 준비했다. 네.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요. 이건 한번 직접 와서 보고 만져보고 느껴봐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 기간이 꽤 길죠? 네, 맞습니다. 예. 전시 기간은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2025년 5월 25일까지 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늦게 오면 사람 몰립니다. 몰려요. 빨리빨리 오세요. 네. 네, 지금까지 안될과학의 궤도 항성이었습니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